체인소맨 마키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지배를 푸는 열쇠. 지배의 악마의 능력인 세뇌를 푸는 열쇠는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과 같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점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총의 악마가 부활했을 당시 해변에서 아키와 천사의 악마가 마키마의 능력에서 벗어나 원래 기억을 떠올린 계기는 소중한 사람을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층과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합입니다. 개개인은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는 기업의 노조나 촛불 시위가 있습니다. 지배 악마의 약점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즉 단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마지막 덴지를 집에 데려온 마키마는 홍차, 녹차, 현미차 중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마키마가 커피는 말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덴지에게 소중한 사람인 레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마키마가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 거 아닌지 의문이 들지만 다음날 아침 마키마는 커피를 마십니다. 또한 이전에 아키와 덴지가 커피를 마실 때 덴지가 레제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마키마가 체인소맨을 이용해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봐서는 체인소맨을 지배하기 위해서 천천히 빌드업을 쌓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키마가 덴지에게 자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묻자 덴지의 반응이 이전 천사의 악마가 지배가 풀린 후 마키마가 다시 천사의 악마를 세뇌할 때 사용된 연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후 덴지의 반응 컷도 의미심장하고요. 덴지와 대친구도 덴지의 멘탈을 탈탈 턴 다음날 아침 마키마는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어딘가 익숙한데요. 덴지가 마키마를 먹는 장면과 대칭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키마와 창문. 마키마가 등장하는 장면에는 창문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키마가 지배의 악마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오너나 권력자들은 창문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창문을 등지는 연출 방식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권력층이나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연출 방식입니다. 히메노의 복선. 히메노는 마키마가 먹혀 죽을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조금 어이없을 수 있지만 히메노가 마키마를 분녀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똥녀인데요. 작가가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마키마와 도시락. 사무라이 소드의 총격은 마키마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키마는 총격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총격 직전 마키마는 기차에서 1시간 뒤에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배를 비우면 된다며 도시락을 먹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총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후에 밥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시베에 의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마키마 음식 종류, 주스, 육사시미, 너겟, 고기만두, 고기 완자, 돈가스, 카레, 스테이크, 전골, 함박 스테이크, 스시, 된장국, 내장 된장찜, 양파 생강구이, 머리카락 파스타. 이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읽은 편집자는 이건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후지모토 타츠키는 점프에 올릴 수 없으면 개인 트위터나 인터넷에라도 올릴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억 조작. 마키마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키가 자신을 좋아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게 흐름상 아키는 히메노를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파워가 자신의 집에 왔을 당시 왜 하필 우리 집이냐며 마키마에게 전화해 따집니다. 마키마가 아키를 가장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아키는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후반부 천사의 악마와 이야기할 때 자신은 마키마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키마와 야쿠자. 마키마가 만난 야쿠자는 사무라이 소드의 아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부하들에게 와카라고 불리는데 도련님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야쿠자 두목과 사무라이 소드의 외모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저 구렛나루, 유전인가? 공안의 무덤. 마키마와 덴지가 싸우는 공동묘지는 사망한 공안 요원들이 묻힌 곳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비들 대부분이 공안 요원의 특징인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사망한 공안 요원들을 좀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묘지에서 싸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격의 묘사. 체인소맨의 작가인 후지모토 타츠키에 따르면 마키마가 멀리서 상대를 공격하는 묘사는 일본 호러의 걸작 이토 준지의 괴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키마가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능력 자체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황정민 배우가 살을 날리는 장면을 참고했습니다. 키시베와 마키마. 키시베가 마키마에게 인간의 편에 서 있는 동안에는 눈 감아준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키시베는 마키마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나유타의 복선. 극이 초반에 마키마는 덴지에게 자신이 씹는 힘만으로 자신임을 알 수 있도록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키마가 죽고 나유타로 다시 태어났을 때 나유타는 덴지의 손가락을 물고 덴지는 이 느낌은 마키마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키마와의 장면에서 작가는 이 부분까지 미리 생각하고 썼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우 캐스팅의 이유. 마키마의 성우는 쿠스노키 토모리입니다. 팬들은 처음 마키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미스캐스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직장 상사 느낌인 마키마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죠. 하지만 마키마의 성우로 토모리를 선택한 이유는 나유타의 빌드업이 아닐까 합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처음 체인소맨의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본편이 나온 후 팬들은 지배의 능력에 당해 나이스 캐스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프닝 복선. 지배의 능력은 애니 오프닝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덴지가 마키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장면에서 자라나는 풀은 다른 식물의 영양을 빨아먹는 기생식물 새삼이라는 식물입니다. 덴지의 머리 위에 있는 벌레는 는쟁이벌이라는 벌레로 바퀴벌레를 좀비처럼 만드는 벌레입니다. 바퀴벌레의 신경독을 주입해 더듬이를 잘라 체액을 빨아먹으며 바퀴벌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자신의 굴로 끌고 가는데 이때 바퀴벌레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걸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마키마가 덴지를 끌고 가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마키마의 담배. 포치타의 심장을 획득한 후 마키마가 피는 담배는 하이라이트라는 담배지만 만화에서는 하이파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처음 피면 세다고 느끼는 독한 담배라고 합니다. 또한 히메노에 의하면 담배는 성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키마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 역시 목표를 이루고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콜록거리며 못 피는 것을 보니 아직 덜 컸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유타로 환생해 더 어려졌죠. 마키마의 능력, 지배의 능력으로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새나 쥐 등 다양한 동물도 지배가 가능하며 평소에는 동물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세뇌와 기억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작중에서는 8명의 무기 악마들과 아키와 천사의 악마의 기억을 조작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의 능력이 대단한 부분은 작중에서 중요한 설정인 인간과 악마의 계약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내각 총리와 계약해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일본 국민들에게 돌렸으며 계약한 대상이 계약했던 악마의 능력을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을 사용할 때 드는 리스크는 해당 악마와 계약한 본인이 지는 것 같네요. 마키마의 이름. 마키마의 이름에서 키를 빼면 마마가 됩니다. 총의 악마와의 싸움에서 마키마의 배에서 뻗어나온 사슬이 자신과 계약한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태아와 어머니를 묘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투표. 제1회 체인소맨 인기투표에서 27,224표로 2위를 차지했고 1위는 파워였습니다. 제2회 인기투표에서도 76,733표로 2위를 기록했고 1위는 아키가 차지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